안녕하십니까? 평생공부 정라파엘라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일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PM 8시 37분입니다. 시험이 7일 남았는데 이 과목이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뒤에 문제 나오는 거는 제가 좀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산정 방법.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오늘 농업재해보험법 이거를 한번 읽고 잘 때 틀어놓고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제 1장 총칙 농업재해보험법입니다. 보시면 시행이 2026년 1월 2일입니다. 제가 좀 오늘 불안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시행이 바뀌었는데 타법 개정은 10월 1일이네요. 그래서 법제처에 가가지고 농업재해보험법을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1장 총칙부터 들어갑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 이하 농업재해라고 하는 와 같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이하 어업재해라고 한다를 말합니다. 2.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3.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4. 보험료란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5. 보험금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시범사업이란 농업재해보험사업 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고 합니다. 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합니다. 효용성과 실시 가능성. 제2조의 2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재해보험 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재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그 밖의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 2.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변경.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보험 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재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26조에 따른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이군요.
7. 그 밖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이군요. 제2조의 3. 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업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 재해보험 심의회의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농업업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5.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농업 재해보험 심의회 위원장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제2조의 3. 실태조사.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객관적으로. 내용, 시기, 방법. 실태조사? 내용, 시기, 방법? 제2의 4 갑니다. 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농업업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 5.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해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1.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1. 제2조의 3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목지기였나?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군요. 농림축산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누굴까요?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산림청. 몇 개 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5번은 삭제됐네요. 뭔지 모르겠으나.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산업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3개만 외우면 되겠네요. 농임가. 7.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갑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이것도 3조 아니에요? 맞아요. 3조. 근데 지금 오늘 법제처에서 해온 건데 이게 지금 색깔을 넣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1.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서 재보험 이게 안 보이네요. 재보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3조 농업재해보험심의회 1.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 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1. 제2조의 4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3.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투표해서 선정하는 거죠. 4. 심의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농림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5는 삭제됐대요. 자, 5. 제4항 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으로 한다. 이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6. 심의회의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4는 없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 7.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장 들어갑니다.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으로 합니다. 이 중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관장합니다. 제5조 보험 목적물별. 1. 보험 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또는이니까 1번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 하우스 같은 거겠죠. 2. 1의 2 임산물 재해보험은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 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2. 정부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목적물 1.
보험 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에 2. 임산물 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 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 시설물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2. 정부는 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보상의 범위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빈정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2.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상의 범위입니다. 6조. 자, 7조 들어갑니다. 제7조 보험 가입자. 재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8조 보험사업자 1. 재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번 삭제돼서 모르겠고요. 2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합니다. 수협중앙회 2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사업자가 누구라고요? 산중수중보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B는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약정해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라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재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약이 없네요. 요약. 있네요. 보험료 및 약관이니까 사업 방법서, 사방, 요약, 책방이더라. 안 되겠네요. 제가 이걸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겠네요. 사방, 요약, 책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1.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가로 열고 지금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군, 자치구. 다만 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 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읍면동, 읍면동, 구, 자치구, 자치구가 아닌 구. 이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2.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똑같은 거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 목적물별 또는 보상 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가로 열고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군, 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2. 재해보험 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except 보험료 할증. 3.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약관 안과 보험료율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보험약관안, 보험료율안.
알겠습니다. 제10조 보험 모집 1.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조합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수협은행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108조 113조 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 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2. 산림조합법 제48조 의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 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 중앙 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 500만원, 제97조 300만원, 제98조 200만원이었나? 다시. 어쨌든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 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 97조, 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뭘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 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아요. 이게 자꾸 제가 너무나 헷갈려가지고 틀린 건데 뭐냐면은 뭔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손해평가인에게 뭔가를 제공할 때 그걸 특별 이익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오답 났던 게 불구하고 해당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 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입니다. 제10조의 2 사고 예방의 의무 등 1. 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군요. 사고 예방을 위하여 Preventing Accident. 다시 돌려줘. Prevent Accident. 제11조 손해평가 등입니다. 1.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 이에 따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진지하게 못합니까? 네, 다시 한번. 자, 3.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 손해평가인 상호 간의 담당적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손해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an support. 7.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1조 손해평가 등 1.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 이에 따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사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재해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손해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합니다. 교차 밥차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밥차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사과, 배 이런 거 품종, 재배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배 방식까지? 방식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품종 및 재배 방식. 시설하고 노지냐, 하우스 시설 재배냐인가? 그렇다고 합시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an support exchange of the knowledge of information. 아스티스가 그런 용도겠네요.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의 2.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의 3. 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 사실의 확인. 피해 사실 체크. 점검이잖아 이건. 확인을 영어로. 아무튼 확인. 2.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가액, 손해액, 보험 가액 및 손해액.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 4. 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1.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2과목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정 계산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느니 There is no time to study. 보험료 산정. So I have to correct the answer at least 15 quiz. So I have to study this law. 아무튼 좌우당간 손해평가사 시험. 1.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무효. 정지.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종치면 막바로 막 내라고 하잖아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3항에 따라 정지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1조의 5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 수수료, 시험 과목의 면제, 시험 방법, 합격 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응시 수수료 2만 원 내는 거를 정하셨군요. 1과목, 2과목, 3과목도 대통령이 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6.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7.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됩니다. 제11조의 5.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구나. can.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하여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하여야 합니다. 머스트네. 이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취소할 수도 있고. 3번 제11조의 제4, 제6항을 위반하여 6항이 뭘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1조의 제4, 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원 스트라이크. 자격 취소입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거짓. 이건 제가 지금 자격 취소인데 1, 3, 4, 5가 자격 취소고 2가 시정명령,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 6. 손해평가사의 감독.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까지 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 대통령령으로.
업무 정지 처분, 세부 기준까지 대통령령으로. 제11조의 7.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 지정된 계좌 이하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1.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의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재평가인가요? 높으신 분들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군요. 아니, 정하는 기관. 어머, 정하는 기관이군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농구먼이었나 그게? 아무튼 재재평가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가입자는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요건. 절차 방법. 밥차 요건.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웬만하면 다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여기 좀 손해평가에 관한 거는 좀 관할이 좀 그렇죠. 신청 요건 밥차 같은 경우는 요건 밥차는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요건 밥차는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정해라. 제11조의 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다시 읽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읽어봅시다. 제11조의 8.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1. 제11조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이고, 왜 꼭 민원 같은 느낌이 막 들지? 막 이 장면이 떠올라요. 못하겠어요. 다시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의 신청.
보험 가입자가. 이것도 좀 실무에 가면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이의 신청. 쉬운 게 없죠. 먹고 사는 거엔. 2. 제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2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누구한테 간다? 이의 신청하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러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요건 밥차는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아주 그냥 드라마가 그려지네요. 그 관계된 거, 뭔가 그 돈에 관계된 거는 다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 이익에 관계된 걸. 아무튼 그러합니다. 제12조 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1조의 7항 제11조의 7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 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추 제14조 업무 위탁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중수중보겠죠. 제15조 회계 구분. 재해보험 사업자는 재해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삭제. 감사합니다. 공부할 게 줄었네요. 제17조 분쟁 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가 그 공무원 공부를 했잖아요. 국어.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다 붙였었더라고요. 10글자가 넘어. 아닌가? 아무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죄송합니다. TMI G 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무튼 분쟁의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1.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107조까지, 제118조 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저는 필요 없는데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봅니다. 뭐라고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자. 뭐라고요? 보험회사 자리에 보험사업자를 넣으래요. 보험계약자 자리에 그러면 보험가입자가 들어가겠네요. 그렇겠죠? 봅시다. 2번 봅시다. 나오나?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글자가 몇 글자야? 둘, 넷, 여섯, 여덟, 는 보험 사업자로 봅니다. 분쟁에 따른 거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을 알려주는 거군요. 보험업법, 이 보험사업자는 보험법에 가면 포지션이 보험회사 이꼴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가면 금융상품 직접 판매 업자고, 업자, 한마디로 회사나 업자다. 이 소리입니다. 제19조 재정지원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금도 아니고, 재보험 사업자의 보험료도 아니고, 재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비비라고가 있어. 예비비가. 그래서 그걸로 먼저 하고서는 청구를 하던가 그랬죠. 50% 지원할 수 있죠. 일부. 전부는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 지금 기금이 다 있고 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를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입자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잠깐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도 재해보험 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때 누구한테 줘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됐나요? 네. 3. 풍수의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밥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아까 밥차 중에 그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뭡니까? 손해 평가 이의 신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의 신청을 할 때 신청서라든가 방법 절차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해됐죠? 네. 재정 지원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3장 재보험 사업 및 농업 재보험 기금입니다. 제가 요 파트를 기금 파트를 저기로 했어요. 그 어저께 라이브 커머스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 오늘도 제가 라이브 커머스 했으니까 한번 어떻게 했나 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제20조 재보험 사업 1. 정부는 재보험에 관한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보험 사업자와 다음 각 고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재해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에 관한 사항. 재보험료.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재보험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업 재보험 기금을 설치한다. 제2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자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 특별세 사업 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빌릴 수 있어요. 제2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어떻을까? 1. 재보험금의 지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빌린 돈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위탁 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포함해요.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 사업을 유지,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24조 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농금원.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냥 한다네. 두. 임명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임명한다. 그냥 두 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 수입 담당 임원, 원인 행위 담당 임원, 직원 중에서는 지출원, 출납원 각각 임명. 기금은 다 들어가니까.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 수입 징수 간의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원은 기금 지출관 업무를,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름이 좀 일치하지 않는 거. 기금 지출 원인 행위 담당 임원은 농구본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기금 재무관은 공무원이죠.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벌써 10시네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읽는데?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 2 농업재보험사업의 관리.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재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2. 재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4.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지금 읽는 건 다 기억납니다. 시험 때.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 관리 감독, 상품 연구 보급, 통계 데이터 구축 분석, 손해평가 인력 육성,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보급 다 위탁할 수 있다네요. 농금원에 1. 2번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도 농금원이 할 수 있습니다. 3번 제11조의 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련 업무. 4. 그 밖의 재해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렇겠지요.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1조의 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름하여 QNet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5조 똑같은 건데 또 읽어야 될까요? 다섯 장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네. 한 2시간 걸리나? 지금 37분에 시작했는데. 아무튼 됐나요? 잘 보이나요? 좀 더 내려올까요? 어머나, 왜 안 보인 거 아니었어? 설마? 제25조의 2. 농업재보험사업의 관리.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4. 손해평가 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이게 신설됐나 본데? 아까 사이에 있었나? 빨간색은 이유가 있겠지.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플러스가 됐네. 그랬군요. 인력 육성 및 전문성 제고라.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 손해평가 기법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 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련 업무. 4. 그 밖의 재해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1조의 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 3. 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신설됐다는데요. 야, 근데 시행은 8월 15일이에요. 1년 지나다 되나 보구나. 이게 무슨 소리래요? 이거 뭐 쓰라고도 할 말 없겠네. 2차에. 2차는 지금 8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애프터잖아. 시행일 애프터. 가격의 공시 시행 애프터니까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구나. 캔이니까 뭐 캔. 머스트는 아니고. 그러면은 뭐 유용하면 하겠죠.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군요. 제26조. 네, 몇 장 남았나요? 네 장 남았습니다. 제26조. 통계의 수집 및 수집 관리 등.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들어가서 의 지역별 재해별 지젤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지역별 A 지역, B 지역, 사과 아니야. 재해별은 저거지. 태풍 피해, 폭설 피해 이렇게 재해가 다르잖아. 오케이. 지역별 재해별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개발에 필요한
지재 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 대상의 현황. 그 지역 보험 대상 뭐뭐가 있나요? 네, 저희 지역에는 양송이도 있고, 양송이는 아니, 양송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고추는 다 기본이겠고, 사과배 있고, 이런 대상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제 공문을 내야지. 이거 말하지 말아야지. 또 일거리가 올라. 아야, 뭐 일거리가 와도 해야지. 중요한 거니까. 2번 보험 확대 예비 품목의 현황. 자꾸 늘어나 매년 늘리라고 하니까 가만 있어봐. 그럼 뭐가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있겠지. 기본이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비 품목 예정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 목적물 도입 예정 품목을 말합니다. 피해 원인과 및 규모. 뭐 배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인데 4번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 인삼 뭐 면적 몇 헥타르에다가 생산량이 얼마였고 가격이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자료. 2.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농구먼 같아요. 제27조 시범사업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7조 시범사업 1. 재해보험 사업자는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뿐만 아니라 개발 이 색깔로 쓰면 안 보이겠지. 이거냐? 맞나?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비가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는 협의해서 와 센데 같이 앉아 동석이야. 열린 개발 도입 오케이.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정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보험 가입자에게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아우 퇴직해도 할 일 많겠네. 여기저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겠어. 이런 거 잘할 수 있으니까. 제28조 정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를 하여야 하고 머스트로 바뀌었네.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렇지. 교육 홍보는 머스트지. 와, 웬일이냐. 난 가서 이런 거 교육하면 되겠네. 경력도 있겠다. 야, 이게 바뀌었네. 하나 건진 것 같네, 어떻게. 시범사업은 개발하거나 또 맞는 거고. 촉진해 교육 홍보를 하여야 하고. 와.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및 지원 및 신용 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예스! 제28조의 2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의 수립.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업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 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치. JB는 매년 수립. 이 보험가입 촉진 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야, 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홍보를 하여야 하고, 교육을 하여야지. 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29조의 2, 서류 제출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제29조의 이 청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아까 자격 취소 같은 거 5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거짓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간 다음에 업무 거고 시험 보는 거, 부정한 거, 빌려주고 알선한 거 다 자격 취소인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갑니다. 제30조 벌칙.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3 세네. 333 같은 조세 3호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떨린다. 그치? 보험 가입자나 가입자잖아. 제공한 사람이 3년이야. 왜 그랬어? 그러지 마.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모집한 거네. 한 거겠네. 뭐 제10조 제1항을 어떻게 지금 또 찾아가 볼까? 10조 11항은 좀 봐야 되겠네. 뭐대? 모집하면 안 된 사람이 모집한 거야.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 명의를 사용하게 릴렉스.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뭔가를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 잘못 처리한 자 다빵빵, 오빵빵. 위반해서 회계 처리한 자 오빵빵. 제31조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안 보이나? 보인다 그래도.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가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읽어야 돼. 법인도 행위자 한마디로 뭐라지? 묵인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이해관계자? 또 형을 과한다. 이 소리라고 이해합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난 이해관계자가 없어서 나 몰랐어요. 그러지 않겠어? 그냥 방지하려고 되게 애썼어요. 이러겠지. 제32조 과태료.
1. 재보험 사업자가 제10조 제2항에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는 동그라미를 내가 웬만하면 안 치려고 했는데 이제 쳐야 되지. 여기서 보이네 1천만 원이 보이네 입니다. 2번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릴렉스라 그랬지.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파산 관제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옷빵빵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2, 3 가봅시다. 간부, 발기인, 설립위원, 파산 관제인, 청산인이다. 옷빵빵, 옷빵빵. 책임 준비금과 비상위험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왜 계산에 안 넣어? 빵빵. 준비금을 왜 계산하지 않아요? 빵빵. 명령을 위반한 경우 빵빵. 검사를 거부 방해하는 또는 기피한 경우 빵빵. 3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도 오빵빵이네. 보험 안내를 한 자로서 재회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오빵빵. 만약에 재보험 사업자는 보이네 1천만 원이 보이네 이거고 아닌 자는 오빵빵. 2번 금융소비자 보호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했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는 오빵빵 대니원 오빵빵 대니원 오빵빵. 체결 모집 금지 행걸 오빵빵 대니원. 자, 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서류 빵빵. 서류 빵빵. 4.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뭔가 모르겠지만 농림부 장관이랑 해수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과태료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있고 구분 한번 해봐야겠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다. 그렇지. 부칙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거 아나운서처럼 해볼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1. 다음 각목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아까 그거 홍보랑 교육해야 한다는 2000 언제부터야? 봐야겠네. 올해 8.15야. 올해 8.15 척진하는 거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뭐 할 수 있도록 가야겠네. 만약에 나온다면. 개정 규정. 단서의 개정 규정.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써야지. 재정경제부 예산처였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가목 및 나목의 개정 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생략 고맙습니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고맙습니다. 제7조 80조까지 생략. 188 뭐야 이게, 농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맞았어. 너 아까 맞았어. 재정경제부, 기획의 한처, 쪼개져서 굿잡.